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2024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정기 토익 기출문제 응용 문제를 함께 풀고 내년 토익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를 보시죠. 자, 1번 문제는 continue 계통의 단어가 변형되어 있는 문법 문제입니다.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겠죠. 자, 전면구를 제끼면 마케팅 전문가가 주어고요. analyze가 동사, 이것의 목적어가 스마트폰 시장이 되겠네요. 자, 보통 주어가 이미 존재하면서 타동사 목적어보다 앞쪽에는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 위치가 된다는 거 많이 연습되셔 있죠? 정답 바로 C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글로벌 전자회사의 마케팅 전문가들은요, 빈번하게 분석합니다. 자, 빈번하게란 뜻으로 continually. 스마트폰 시장을 빈번하게 분석합니다. 소비자들의 기호를 알기 위해서. preference가 선호함, 기호도 이런 말을 말하죠. 그래서 고객 기호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 재밌는 건요. 지금 continually가 부사가 딱 하나만 나와서 그렇지 B번에 continuous, 계속하는 이라는 단어의 부사를 쓰게 되면 continuously가 되겠죠. 이 두 개를 여러분 구분하는 문제도 아주 고전적인 토익 문제에 있습니다. continually는요.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걸 반복하여 자주 발생하는 빈번하게에 가깝습니다. 빈번하게. 그런데 continuously는요. 그야말로 끊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느낌을 풍겨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빈번하게 스마트폰 시장을 분석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선 continually가 맞겠죠. 이해하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continue는 동사로서 이 단어는 투부정사도 목적어로 잘 취하고 동명사도 목적어로 잘 취하는 양다리 다 걸치는 단어라는 거 여러분 복습되시죠? 자, 이제 2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뭔가 부사계통의 단어가 많이 왔는데요. 자, 일단 글리치란 단어, 이거 토익에서 좋아하죠? 사소한 결함 같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내용상 닥터 싱 씨의 웨비나 행사 중간쯤에 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예요. 뭐뭐의 중간쯤에라고 할 때는 halfway into를 씁니다. 뭐뭐의 중간쯤에. 이럴 때 into 말고 through란 말도 잘 쓰죠. 그죠? 그래서 halfway through, halfway into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으면 훨씬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기술적인 사소한 오류 문제가 닥터 싱 씨의 웨비나 행사 중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0분간 지속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yet이라는 단어는 보통 부사로 쓸 때 부정어와 함께 잘 엮어서 그리고 반드시 부정어보다 뒤에 쓰죠. not yet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anyhow, 어쨌든, anyway죠. nearby는 요거 형용사로 쓸 때는 인근에 가까운이고 부사로 쓸 때는 가까이에, 근처에라는 뜻의 부사도 가능합니다. 동용이에요. 형용사 부사 동용이다. 자, occur라는 단어는 그 일형식 동사로 잘 나오죠. 어떤 일이 발생하다라는 뜻의 일형식 동사로. 결국 일형식 동사라는 것은 목적어를 받지 않는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occur라는 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이런 거 여러분 복습되시죠? 자, 이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형용사 계통의 단어가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time, 이 time이라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꾸미고 싶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간을 받아야 한다. 자, extra 하게 되면 여분의 시간, 원래 시간 말고 추가적인 시간 괜찮습니다. 자, first는 처음에라는 뜻이니까 시간을 꾸미기 어렵고요. fine은 뭐 정교한 또는 아주 가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I'm fine 이럴 땐 난 괜찮아 이런 뜻이지만 아주 가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very fine hairs 이렇게 쓰게 되면 아주 가는 머리카락을 얘기합니다. 자, many는 뒤에 항상 복수명사가 뒤에 오겠죠? 그죠? 수에만 쓰기 때문에 복수명사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프로젝트 팀 멤버들은 추가적인 시간을 제공받아야 합니다. 뭐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문법 문제입니다. 컴포넌트란 명사를 꾸미려면 당연히 형용사죠. 형용사는 C번에 critical,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critic, 요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요건 명사로 비평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복수명사로 많이 보일 겁니다. 비평가들이란 뜻으로요. 자, 내용을 보시면 커뮤니케이션은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객 서비스의 중요 요소입니다. 괜찮죠? 자,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앞에 보니까 낮은 유지 비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죠. 그죠? 낮은 유지 비용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 유지비란 말을 복합명사로 쓰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maintenance cost라고 하죠. 스케줄 일정, 티켓, 그다음에 파일 이런 것들은
low라는 형용사로 꾸몄을 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낮은이라는 단어로 꾸몄을 때 자연스러운 건 낮은 비용밖에 없겠죠. 자, compared to 요거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다른 호텔, 이 지역의 다른 호텔들과 비교하여. 자, 뭐뭐에 비하여, 뭐뭐와 비교하여 할 때 compared to 또는 with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다른 호텔에 비해서 마리나 리조트 측은요, 낮은 유지비, 그죠? 낮은 유지비를 가지고 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뭐 전치사부터 접사까지 다양한 게 왔는데요. 일단 여러분 to 부정사가 to determine이라고 하면서 이 뒤에 다시 동사가 보이는 거 봐서 반드시 이 동사와 뒤에 나오는 동사를 피하려면 접속사가 한 번 낀 표현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한마디로 determine에 걸려있는 명사절 접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뭐뭐를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동사에 명사절이 뒤에 온다.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절은 명사절이니까요. 자, 절이 세 개가 있네요. as long as는 뭐뭐하는 조건이라면 이란 뜻으로 요거 if절의 대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부사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부사절이에요. 자, while도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반면에 이게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whether는요. 예, 명사절로 쓸 수도 있고 부사절로 쓸 수도 있어요. 여기 명사절은 whether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번역 안 하고도 바로 풀 수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는 접속사가 아예 안 되죠. 이건 전치사 표현으로 어떠한 정보에 따르면 이럴 때 쓰는 거죠. 자, 그 식당이 is ready for franchising. 프랜차이징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를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식당의 이 오너는 조언을 구했습니다. 비즈니스 전문가인 싱스에게 조언을 구했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은 arrive란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문법 문제죠. 자, 지금 수식어를 싹 제끼고 구조를 보시면 셰프가 이 문장의 주어예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동사가 와야 부사로 바로 뒤에서 앞에 있는 동사를 꾸밀 거예요. 자, 여기 정동사가 들어갈 자리인데 정동사 모양이 아닌 거, 투부정사 정동사 아니죠? 명사는 동사가 될 수 없죠? 자,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텐데요. 예, 문제는 shortly는 조만간 곧이라는 뜻으로 soon의 뜻을 갖죠? 그러면 의미가 미래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죠? 미래형 동사는 조동사 should를 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Paris Culinary School에서 오신 셰프 한 분이 should arrive shortly. 금방 도착하실 거예요. 뭐를 시범 보이고자? 프렌치 쿠킹 테크닉을 시범 보이기 위해서. 자,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자, trust라는 단어가 다 바뀌어 있죠? 예, 그런데 정관사 뒤에는 그리고 어부로 불락되면 반드시 순수한 명사밖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명사는 당연히 B번의 trust인데요. 동사로는 신뢰하다, 명사로는 신뢰란 뜻의 명사까지 가능하죠. 자, 새로 오신 이 executive director께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사 회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 earn이라는 단어는 돈을 벌다라는 뜻 말고 명성이나 신뢰 같은 것을 얻다라고 할 때도 잘 쓰겠죠. 자, trusted, 뭐 동사의 과거형이거나 아니면 형용사로 쓸 수도 있겠죠. 분사 형용사로. 자, trusty, 요겐 신뢰감이 잔뜩 쌓인, 신뢰감이 오랜 신뢰감에 쌓여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trustable, 이거는 믿을만한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둘 다 형용사인데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문제화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그냥 넘어가는 거지 문제화 되면 꽤 어려울 거예요. 이 위에 나오는 trust는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신뢰가 구축된이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my trusty old dog 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 나의 오랜 신뢰가 쌓인 늙은 강아지 이야기했죠? 나와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늙은 강아지 이런 느낌이에요. 신뢰가 구축된 이런 식으로. 근데 trustable은 신뢰성 있는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is the information trustful?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거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신뢰성 있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어감이 다르죠. 그래서 오랜 동안 신뢰가 구축된 이럴 때는 trusty, 믿을 만한 또는 믿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을 쓸 때 이럴 때는 trustable. 보통 이게 시적인 느낌, 좀 개인적인 느낌으로 쓸 때는 trusty, 좀 공식적인 느낌일 때는 trustable. 토익에서는 trustable 이런 게 더 답이 잘 되겠죠. 하지만 아직 토익에서 직접적으로 물은 적은 없어요. 선택지에 나와 있길래 약간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9번 문제.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뭔가 부사나 접사 계통이 잔뜩 왔습니다. 일단 뒤에 구조를 보면
문장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접속사가 들어가긴 어려울 거예요. if라든가 뭐 대등한 구조도 없기 때문에 or라든가 이런 건 힘들 거예요. 아마 멀리 떨어진 또는 오로지 이런 뜻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용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다고 나왔으니까 멤버들만에 의한 사용을 위해 이용 가능하다. 누구만을 위하여라고 할 때 only를 쓰죠. only. 이것만 봐도 금방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렵게 되게 되면 어떻게 쓰죠? exclusively. 그죠? 독점적으로. 이 단어도 바꿔서 잘 나오고 있죠. 자, 리코딩 스튜디오가 지하층에 있어요. 층수 앞엔 보통 on을 쓰죠. 지하층에 있는 그 녹음 스튜디오가 이용 가능해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누구에 의해서만 미디어 팀의 회원들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only 또는 exclusively. 자,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명사 계통을 집어넣어라. 자, 내용을 볼까요? 일단 merger, 합병이란 명사죠. payment, 납부, proposal, 제안서, question, 질문. 자, 볼까요?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스튜디오 측은 개발했어요. 매력적인 빈칸을. 설득력 있는 매력적이라는 단어가 토익에서 얼마 전에 나왔죠. 자, 빈칸을 개발했어요. 그럼 개발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와야 돼요. 뭘까요? 예, 그렇죠. 제안서를 개발했다, 만들었다. 뒤에 보니까 확실하죠. For a luxury apartment complex. 예, 고급 아파트 단지를 위한 제안서. 그죠? 그래서 proposal을 만들었다. 괜찮죠? 자, 11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노트를 변형하라 이거죠? 예,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정관사 뒤에 오면서 feature라는 명사를 꾸밀 자리가 비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형용사를 최상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most가 붙은 거죠. 가장 형용사한 기능 이런 말로 그죠? 그럼 여기 형용사 뭐 있나요? 노터블이죠. 주목할 만한 눈에 띄는 이란 뜻이죠. 자, 도요타 회사의 새로운 전기차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능은 is 무엇이다? is extended battery life. 이 도요타 차량의 연장된 배터리 수명이다 이거죠. 배터리 수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죠? 그게 주목할 만하다. 자, extended 연장된 늘어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입니다. 자, 이제 그다음. 자, 12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ing형을 비동사 뒤에 넣어서 현재 진행형 시제를 만들라 이겁니다. 아, 미래 진행형 시제죠. 미리 있으니까. 자, 이 목적어 나온 거 볼까요? 5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빈칸한다. 자, 뒤에 어떤 직군의 사람이 나왔으면 앞에 나오는 회사는 뒤에 직군의 사람들을 채용한다. 이 말이 맞겠죠? recruiting 한다. 그죠? 자, realize 깨닫다. earn 돈이나 명성 이런 것들을 벌다 얻다. 자, increase 증대시키다. 내용이 안 되죠. 자, as part of 옛날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뭐의 일환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획된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테크 솔루션사는요. 5명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다음번 분기에 채용할 것이다. 이거죠.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process부터 operated까지 수동태 동사를 만들라는 겁니다. 자, 수동태는 목적어가 필요 없으니까 주어가 중요하죠. 여기 보시면 수백 건의 보험 청구가 나옵니다. 수백 건의 보험 청구가 매년마다 청구센터 측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보험 청구는 처리가 된다. 뒤에 센터 측에 의해서. 그래서 처리되어지다. processed를 이렇게 수동태로 넣으시면 되겠죠. intend는 의도하다, 계획하다. spent는 뭐 비용 같은 걸 쓰다, 시간을 보내다. operate는 기계 같은 게 운전된다, 작동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빈칸 자리에 뭔가 대명사 아니면 접속사까지 옵니다. 접사란 건 바로 여기 who를 말하는 거죠. 자, 일단 보시면 statement가 주어고 has been released가 동사입니다. 그런데 다시 뒤쪽에 would be promoted라는 동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동사가 하나, 둘,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요. 반드시 접사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사는 4번의 who밖에 없고요. 선생님 이거 who가 앞에 선행명사가 없는데요. who는 사람이 앞에 선행명사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땐 관계대명사인 거고요. about 뒤쪽에 이 who 절 전체를 말할 때는 명사절 who로 쓴 겁니다. 명사절의 who라는 건 의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문사. 그래서 번역을 누가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의문사. 모든 의문사절은 명사절이 가능합니다. 자, no statement has been released. 어떠한 성명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Who would be promoted to department head. 누가 부서장으로 승진이 될지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괜찮죠? 자, some 대명사나 형용사로 쓰는 거죠. few 대명사나 형용사죠.
anyone 대명사죠. 그리고 취급은 one이 있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겁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자, 15번 뭔가 대명사 계통의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뒤에 of를 끌고 나옵니다. 예, of를 끌고 나오는 거 either of 존재하죠. those of 있습니다. most of 자주 있죠. 근데 others of는 좀 힘들어요. 이거는 흔한 단어가 아닙니다. 웬만해서는 잘 안 쓸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에서 골라야 되는데 만약에 두 개를 전제로 해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라고 하면 either. 예, does는 of를 끌고 올 때 뭔가 앞쪽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비교 대상이 나올 때 쓰는 거죠. 그죠? 비교 대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most는 어떤 것의 그 전체 중에 대부분이라는 의미가 필요할 때는 most를 쓰는 거예요. 부분과 전체. 자, 보죠. National Archives. 예, 뭐 고유명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의미를 보면 국가문서보관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립문서보관소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요. 유서 깊은 사진들에 대한 컬렉션이 있는데 이 위치는 내용상 앞에 유서 깊은 사진, 그죠? 역사적인 사진들을 말해요. 그 역사적인 사진의 빈칸이 너무나도 fragile, 연약해요. 뭐 하기에 햇빛에 노출시키기에는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햇빛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그 역사적인 사진의 대부분이 아주 연약하다. 그러니까 most가 논리에 맞는 거죠. 단 두 장 중에 하나다 이런 말은 없고요. 앞에 말을 그대로 받아서 뭔가 비교 대상으로 쓴다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래서 does를 쓰긴 어렵죠. 괜찮죠, 그죠? 자, 여기 fragile 또는 fragile 발음은 다 좋습니다. 연약한, 깨지기 쉬운 이런 뜻입니다. 이거 물건에는 보통 망가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사람한테 쓰게 되면 사람이 아주 연약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be exposed to, 그죠? BPP 전치사까지 뭐뭐에 노출되다. 어디에 노출 대상 앞에는 to를 써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16번 문제는 빈칸 자리에 적절한 명사 계통을 써라. 그죠?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예, 대절 속에 주어 자리가 빈 겁니다. 자, 일단 personality, 개성이죠, 개성. necessity, 필요성. profitability, 수익성. density, 요거는 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문맥을 보시면 throughout its tenure, 이 단어 좋아하죠. tenure. 재임, 재직 이럴 때 tenure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리고 어떤 기간을 암시할 때 그 기간과 throughout을 쓰면 during하고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테크솔루션사에서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미스터 퍼텔 씨는 입증했습니다. 내용상 빈칸이 성취될 수 있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도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도 빈칸이 달성될 수 있다라고 입증해 보였어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수익성은 달성 가능하다. 그죠? profitability. 어쩔 수 없이 번역이 많이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자, 요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 재밌을 것 같아요. 요 자리 비웠을 때 재밌고, 요 자리 비웠을 때 재밌고, 지금 이 자체의 문제보다 지금 별표 친 자리를 비웠을 때 문제가 훨씬 더 재밌어질 겁니다. 불완전한 시장 상황에서조차도 even, 그죠? 이럴 때 아주 좋아하죠. 이런 거. 그리고 재임, 재직, tenure, 그 다음에 during의 뜻을 대신하는 throughout. 괜찮죠? 자, 이제 17번입니다. 자, 17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frequent를 변형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수동태죠. 예, 수동태 뒤쪽에 빈칸은 무슨 자리다? 99% 부사의 위치다. 기억나시죠? 만약에 비동사 PP 요 사이에 빈칸이 오면 그냥 100% 부사 자리다. 그런데 수동태 뒤쪽에는 가끔 오형식 동사가 수동태로 갔을 때 명사 보호나 형용사 보호가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한다면 99% 부사다. 자, 그럼 부사 frequently 잡으시면 되겠죠. 자주란 뜻입니다. 그죠? 치킨 샌드위치는 가장 자주 주문이 돼요. 어떤 것보다? 기타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 언더 메뉴, 런치 메뉴. 런치 메뉴상에 있는 다른 어떤 아이템보다 더 자주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쉽죠? 자, frequent는 형용사로는 자주지만 동사로 쓰면 자주 방문하다, 아주 뻔질나게 드나들다, 뭐 이런 느낌을 줍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에요.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형용사를 쓰라 이겁니다. 앞에 seem이라는 단어가 유명한 이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seem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형용사한 상태로 보인다. 이 형용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진짜에 진짜로 이런 말로 genuinely 아시겠죠? 이게 이제 강조어로 형용사 앞에 쓰인 겁니다. 부사가. 자, motivated는 동기부여된, 의욕적인이라는 뜻이죠. strengthened는 강화된, expressive 표현하는, curious 이건 호기심인. 내용을 볼까요?
여러분 교사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글로벌 아카데미의 모든 교사들은요. 정말로 빈칸한 상태로 보여요. 뭐를 도울 수 있도록 학생들이 achieve academic success, 학업적인 성공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돕고자 매우 의욕이 있으십니다. 의욕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motivated, 의욕적인 동기부여 받은. 괜찮죠?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한정사부터 접속사, 부사 아주 다양한 것들이 와 있습니다. 자, 문맥을 보시면요. 고객 만족은 향상될 수 있어요. by ing 유명한 수건거 알죠? 그죠? ing 함으로써. 자,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데 뜬금없이 다시 뒤에 명사가 옵니다. 그러면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당연히 맞춤식 케어 더해서. 그죠? 맞춤식 케어도 더해서 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명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정보를 나타내듯이 쓰는 전치사의 위치로 플러스를 잡으시면 돼요. 뭐뭐에 더해서. 그죠? 그래서 맞춤 케어에 더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향상 가능하다. 괜찮죠? 서치는 한정사예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맞긴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집어넣으면 명사 대 명사가 충돌이 일어나요. 명사 대 명사 충돌을 맞는 건 대부분 다 전치사가 그 역할을 많이 해줘요. 자, when 다음엔 문장이 오거나 아니면 분사 구문이 오겠죠. 그 다음에 where도 역시 접사 계통이기 때문에 문장이 와야 합니다. 단순하게 명사만 딸랑 남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은 빈칸 자리에 focus의 형태를 바꿔라 이거죠. 일단 will focus, 미래 시제이면서 능동태죠. to be focused는 투부정사로 정동사가 아닙니다. 자, focus 정동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next global marketing summit이라고 해서 고유명사로 된 주어가 와 있다면 현재형 동사 쓸 때는 단수동사에 맞춰서 굳이 쓴다면 뭘 써야 돼요? focuses 이런 말로 이게 틀렸죠. 그죠? 수일치가 아예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focusing 이거 동사 아니죠. 근데 빈칸을 가만히 보면 여기가 동사가 와야 돼요. 빈칸 뒤에 어디에도 동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동사만 찾아도 동사 아니다, 동사 아니다, 동사 아니다. 동사 A번밖에 없네요. 아주 허망하게 풀리죠. 그죠? 그리고 다음번에라는 건 지금 시점에서 다음번이니까 내용상 미래를 예측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 글로벌 마케팅 서밋이라는 정상회의는 will focus on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디지털 트렌드와 소셜 미디어 전략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다. focus는 전치사 on과 궁합이 좋죠. 뭐뭐에 초점을 맞추다. focus on. 이거 비슷하게 concentrate on 이것도 비슷하죠. 뭐뭐에 중점을 두다 이런 거.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21번. 자, 빈칸 자리 적절한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를 쓰고 나면 반드시 with하고 짝이 돼야죠. 여러분 유명한 단어 아시죠?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comply with, 뭐뭐를 준수하다, 그죠? 법규, 어떤 규정, 코드 이런 것을 준수하다, comply with를 쓰죠. 자, 우리의 medical step, 의료 인력은요 반드시 모든 프로토콜을 준수하셔야 돼요. 어떤 규약 같은 걸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뭐에 관한 프로토콜, 요거 about에 대용한 거 아시죠? 그죠? 우리 많이 했습니다. 자, 환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그런 모든 규약들을 준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comply with, 그죠? comply with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쓰지만 다른 전치사를 쓰는 것도 있었죠.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들? to를 쓰는 거 많았어요. conform이라는 단어 알죠? conform to, 그죠? 또는 stick to, 그죠? stick to. 또는 뭐 있을까요? adhere to. 그죠? 이게 뭐뭐에 고수하다, 뭐뭐를 따르다, 지키다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by를 쓰는 것도 있었죠. abide by. abide는 by를 쓰면서 어떤 법규 등을 준수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지금 comply with, 이건 with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자동사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전치사가 정해져 있죠. 어떤 건 to를 쓴다, 어떤 건 by를 쓴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타동사도 있어요. 뭐뭐를 준수하다, 따르다 할 때 타동사. 가장 중요한 게 observe였죠. observe. 이건 타동사예요.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규율이나 법규를 준수하다 이렇게 나오죠. 자, follow 많이 알죠? 뭐뭐를 따르다. keep 이건 뭐뭐를 지키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 의무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고 싶으면 obey란 것도 아시죠? 복종하다 이런 걸로 그죠? 이런 것들은 타동사 계통이다. 그런데 아래쪽에 나온 건 자동사 계통이다. 그죠?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좋아요.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자, 22번 부사 어휘 문제가 잔뜩 왔는데요. 이 부사를 쓰면 set up이라는 동사를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closely는 면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closely examine. closely examine the patient 하게 되면 환자를
아주 세세하게 진찰한다는 뜻이에요. closely monitor. 면밀하게 모니터한다는 뜻이죠. 자, work closely with. 이게 제일 많이 나왔죠? work closely with. 누구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일하다. 한마디로 업무를 협조한다는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work closely with. 그죠? 이런 방식으로 보통 closely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적합치가 않아요. 면밀하게 밀접하게 이런 뜻이 적합치가 않습니다. neatly는 깔끔하게 말끔하게 그죠? 지저분하지 않은 느낌이죠. 여기 보시면 극장의 스텝이 강당을 그저 깔끔하게 설치했어요. 뭐하기 앞서? 공연 시작하기 앞서서 뭔가 어수선하지 않게 깔끔하게 말끔하게 neatly하게 괜찮죠. purely는 순수하게, strongly는 강력하게 내용이 안 되죠. 자, 이제 23번이에요. 자, 빈칸 자리에 전체를 요구하는데 일주일 동안 만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일주일이란 건 계절로 나타내면 봄의 일주일이겠죠. 계절 앞에는 보통 in을 쓰게 되죠. 그죠? 그래서 in the spring, in the summer 이러잖아요. 그죠? 계절 앞에는 보통 in을 쓴다. 대학교의 어드미션 보드는 입학위원회죠. 대학교의 입학위원회가 예정되어져 있어요. 일주일 동안, 봄의 일주일 동안 만나도록 예정돼 있어요. 무난하죠? 이런 건 다 맞췄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4번 가볼까요? 자, 24번 문제를 보시면 빈칸 자리에 부사 계통의 단어가 잔뜩 왔는데요. 이 부사를 쓰면 타동사가 visit이고 목적어가 food court예요.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보다 뒤쪽에 이 자리가 부사가 되고 이 부사는 visit이라는 동사를 꾸미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문을 어떻게 한다.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방문을 자주 한다. 괜찮죠? 쓸만합니다. 방문을 조만간 한다. 요게 나오면 미래 시제하고 엮어야겠죠? 방문을 매우 한다. 이런 거 안 써요. 이 very는 부사긴 부사인데 동사를 꾸미면 안 됩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없어요. 다른 형용사나 부사의 정도를 더욱더 강조할 때 쓰는 거예요. very good. 그죠? very good 이러잖아요. 매우 훌륭한. 이렇게 쓰는 거지 동사를 직접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 이러죠. 이때 very가 thank를 꾸미는 게 아니라 much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죠? 자, even, 심지어 뭐뭐조차도 이건 의미가 안 나오죠. 자, 통계에 따르면 75%의 글로벌 몰의 쇼핑객들이 푸드코트를 자주 방문한다고 한다 이거죠. 괜찮죠? 자, 25번입니다. 자, 빈칸 자리에 remind라는 동사를 변형하는 문법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장의 동사가 이미 여기 보여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어디로 보내진다. 그리고 전명구는 절대 주어가 될 수 없죠. 전명구를 가로대면 이 부분이 주어라는 얘기입니다. 주어인 거 하나밖에 없네요. C번. 그죠? reminder였어야 되면 공지 또는 뭐 알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말에. 공지, 알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정책 변경과 지침에 관한 알림이 보내졌습니다. 뒤에 가르시아 씨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괜찮죠? 자, remind라는 동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게요. 워낙에 중요할 수 있으니까요. remind는 일단 간접 목적어가 먼저 와야 돼요. somebody 계통.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킨다 그럴 때는 of something 또는 about까지도 뭐 허락을 많이 합니다. 토익에서는 물론 of가 잘 나오고요.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remind somebody about something 이렇게요. 그런데 somebody에게 뭐뭐 하도록 상기시킨다 그럴 때는 to 부정사가 뒤에 옵니다. 이렇게 remind somebody to do 이렇게 ask somebody to do 이렇게 쓰듯이 이런 형태 중요하죠. 그 다음 만약에 절이 오게 되면 remind somebody 대절 이렇게 와야 됩니다. somebody에게 대절 이하를 상기시켜드리다. 그래서 이런 동사 폼을 좀 알고 푸시면 도움이 될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26번입니다. 자, 26번은 빈칸 자리에 디자인 계통을 변형하는 문법 문제입니다. 여러분 목적어 없이 by 이하의 전명구만 나와요. 그러면 태가 뭘까요? 우리 수동태라고 배웠죠? 목적어가 없다. 근데 타동사는 목적어가 없으려면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바꿔 쓴다. 목적어를 주인공으로 바꿔 쓰는 태를 수동태라고 부른다. 수동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사 아니죠? 동사인데 능동태죠, 이거는. 그죠? 능동태. 역시 이것도 동사가 미래 시제이면서 능동태입니다. 수동태는 A번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두바이 인터내셔널 공항 터미널 3는요. 설계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회사? 글로벌 아키텍트라는 건축회사에 의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때 어부는 동격 관계입니다. 글로벌 아키텍트라는 건축회사. 자, 27번입니다. 자, 27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뭔가 전치사를 넣으라고 나왔죠? 근데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요거 within walking distance of 이렇게 하면 뭐뭐에서 걸어갈 거리 내에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within walking distance of. 이런 표현을 하시면 그냥 초단위의 문제가 되죠. 고정 형태이기 때문에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역은요. 걸어갈 거리에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 카페라든가 쇼핑몰에서 걸어갈 거리 내에 있습니다. 자, 어미드는 뭐뭐의 한가운데, 중간쯤에 이런 느낌이에요. in the middle of의 뜻이에요. 뭐뭐의 한가운데. along은 뭔가 길게 이어진 걸 쭉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along the lake 하게 되면 호숫가를 쭉 따라서 이런 거. 자, between 다음엔 반드시 복수명사 와서 두 개의 복수명사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잘 쓰죠. 또는 between A and B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28번이에요. 자, 28번은 빈칸 자리에 적절한 뭔가 접속사 계통이 많이 왔는데 참고로 concerning은 about의 뜻을 갖는 전치사예요. 접속사와 전치사가 혼용이니까 먼저 어떤 자리가 맞나 볼까요? 빈칸 뒤쪽에 regular stop이 주어, can focus on이 동사입니다. 새롭게 주어 동사의 문장이 이어지고 앞에도 주어 동사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기는 접사가 필요한데요. 토익 시험의 특성상 이렇게 뒤쪽에 접사를 쓰는 전례에 can, could, may 같은 게 보이면 주로 이 자리에는 so that을 넣게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오랫동안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알고 있죠? so that, can, could, may. 그죠? 이렇게 작게 내면 된다는 거. 정답 웬만하면 A번 바로 골랐을 거예요. 자, IT 부서가 2명의 인턴을 채용했습니다.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정규직 직원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복잡한 업무에. 괜찮죠? task, 업무를 말하고 complex는 형용사로 쓰면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명사로 쓰게 되면 복합 단지 같은 걸 말하죠. except when, 뒤에 것만 제외하고. 그래서 여러분 when 이하의 때만 제외하고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럴 때는 as if는 마치 뭐뭐 인양이라는 뜻입니다. 토익 시험에서 답으로 나온 적이 있긴 한데요. 굉장히 드물어요. 마치 뭐뭐 인양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드물어요. 찍더라도 웬만하면 이건 접사 자리라도 찍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단 토익 시험에서 좋아하는 접사는 아닙니다. 나온 적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번 정도만 기억납니다. 제가 300여 번 시험 보는 동안에 한 2번만 답으로 찍었다는 얘기는 아주 드물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제 29번이에요. 자, 29번은 빈칸 자리에 케어의 형태를 바꾸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러한 어카데미의 교사들은 make student blank. 여러분, student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make란 동사의 목적어가 학생이 지금 불가산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근데 학생은 사람이니까 불가산으로 쓸 수가 없어요. 어도 없고 S가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끝난 명사가 아니라 이 빈칸까지 하나의 복합명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오형식 동사로 학생 빈칸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오형식 동사로 쓴 겁니다. 그럼 여기 목적어 자리에 복합명사는 당연히 care밖에 없는 겁니다. student care, 이게 뭐예요? 학생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 관리. 그래서 학생 관리를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오케이. 그래서 복합명사입니다. student care. 여러분, medical care. 그죠? medical care. 뭐예요? 네, 그렇죠. 의료적 관리를 말하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patient care. 이거하고 비슷하죠? 학생, 환자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환자 관리, 환자 돌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after school care. 이러면 뭐예요? 방과 후 관리 또는 돌봄 이런 거 아시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careless 하게 되면 부주의한, careful 하게 되면 주의 깊은, 신중한. 네, 뜻이 반대가 되네요. 그죠? 이 두 개의 뜻은 반대의 의미를 갖겠네요. 자, 이제 30번이에요. 자, 빈칸 자리에 대명사의 격을 바꾸는 대명사 문법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이런 회사의 CEO가 이전시켰습니다. 내용상 어떠한 사무실을 새롭게 만든 별관 건물로 옮겼다. 그럼 당연히 이 사무실은 누구의 사무실이에요? 이 CEO의 사무실이겠죠? 명사 앞에서 형용사처럼 쓰는 대명사를 소유격이라고 한다. 그죠? 이거 틀린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relocate A to B. 그죠? A를 B로 옮긴다, 이주시킨다.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wing이라는 단어는 날개란 뜻 말고도 별관 건물, 부속 건물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 괜찮죠? 그죠? 자, 이제 여러분 파 6로 가죠. 자, 파트 6 문제. 자, 기사 지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기사 지문. 기사 전반적으로 싫어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attend를 바꾸는 문법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바로 문장 넣기가 나오네요. 자, 올라가 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오크리치 폴리스 치프, 우리말 할 때 이제 서장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크리치의 서장이 경찰서장이 step down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죠? 은퇴한다는 얘기죠. 35년 근무한 후에.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찰서장의 은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오크리치 지역 기사로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자, following은 전치사 after하고 똑같은 거 아시죠? 35년간 헌신적인 서비스를 오크리치 폴리스 디파먼트에서 한 후에 경찰서장인 로버트 센토스는 자신의 은퇴를 발표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송별 기념 행사가 6월 10일 날 열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지금 기사가 6월 15일인데 이미 벌어진 겁니다. 6월 10일 날 송별 기념식이 있었다. 그걸 누구와 함께 했어요? 동료 직원, 컬리그, 그리고 커뮤니티 멤버, 지역사회 구성원들, 그리고 city officials,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이런 말을 in attendance라고 하는 거예요. 전치사 명사 표현으로 in attendance, 참석하여 이런 말로. 자, 여러분 in person 그럼 뭐예요? 몸소 직접 이러잖아요. 그죠? in person, 몸소 직접 이런 식으로. in advance 그럼 뭐예요? 미리란 뜻이죠. in advance, 미리. 이런 것처럼 in attendance, 참석한 상태로 참석하여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센토스라는 은퇴하는 분은 알았어요. 본인이 커리어를 추구하고 싶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바로 이 법 집행을 하는 분야에서 어느 시간 동안 오크리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대학에서 본인이 여러 해를 보내는 동안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법을 집행하는 쪽에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원한다는 걸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빈칸에 문장을 넣으라고 하는데 바로 다음 문장 이어지는 걸 보니까 3년 내에 그는 자리를 얻게 되었대요. 뭐로서의 자리예요? 풀타임 오피서로서의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 정규직 경찰 자리 얻기 전에 뭔가 그 전에 경력과 관련된 얘기를 써야겠죠? 정규직 경찰을 얻기 전에 그 이야기, 그죠? 자, 그러면 아래쪽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좋을까요? 자, 요거 좋죠. 요거 C번. C번 보시면요. 졸업을 한 후에. 여러분, 요 빈칸 앞쪽의 내용이 대학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빈칸 뒤에는 경찰이 정직원으로 된 얘기하니까 그 중간에 들어갈 만한 어떤 경력 계통. 그게 바로 이거예요. 졸업을 한 후에 그 센토스 씨는요. 조인했어요. 뭐로서? Reserve Officer. 요게 재밌는 단어죠. Reserve Officer는 뭐예요? 예비 경찰이에요. 진짜 경찰이 되기 전에 경찰의 잡무라든가 어떤 그런 일들을 서포트해주는 보조 경찰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 걸 예비 경찰이라고 해서 Reserve Officer라고 합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걸 얻었다가 그 다음에 3년 내에 뭘 얻었다? 정규직 경찰 자리를 얻었다는 얘기. 논리 자연스럽죠? 요거 잡으시면 끝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숨 다음엔 대시 숨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경찰 업무가 주로 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센터스는 말했습니다. 빈칸 자리에 적합한 부사를 넣어라. In reality, 실제로는 이런 말이고 after all, 어쨌든 in that case, 그러한 경우에는 as such, 뭐 그러하게, 그러한 뭐 이런 느낌인데 의미가 잘 안 나와 이런 데는 as such,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뒤에 보시면 serve as,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파트너 역할을 해요. 굉장히 다양한 프리벤션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예방 프로그램에 커뮤니티 파트너 역할도 우리는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빈칸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업무는 법 집행이다. 근데 빈칸 뒤에는 의외로 그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그 다양한 그런 프리벤션 프로그램의 파트너 역할도 같이 해. 그 외에 다른 업무도 많이 해.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이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n reality, 실제로는, 그죠? 이걸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 I'm proud to retire knowing. 저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은퇴하게 되어 자랑스러워요. I've helped, 제가 도움을 주었구나. Make Oak Ridge라는 이 지역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떠한 장소로 만드는 일을 내가 도왔었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서 은퇴하게 되어 기뻐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요? 경찰이 하는 일, 그죠? 더 안전한 장소로 만들어줬구나라고 알면서 은퇴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괜찮죠? Safer, 그죠? 뭐 교육적인, 더 깨끗한, 이거 청결한, 이거 청소 개념이에요. typical, 전형적인 이런 걸로 의미가 안 나오죠. 괜찮죠? 자, 이제 135번 세트 보겠습니다.
자, 135번 세트는요. 빈칸 자리에 적절한 첫 번째는 어휘 문제, 두 번째는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일단 광고가 떴는데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치 럭셔리. 그러니까 뭐 이 해변가의 호허롬과 예, 그 유서 깊은 커넬 투어. 요 커넬이 여러분 운하죠. 운하 투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At unbeatable prices. 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가격으로. 한마디로 비교 불가능한 가격으로. 이해하겠죠? 굉장히 싼 가격을 암시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예, 벨몬트는 머리나 코브의 가장 저명한 빈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저명한, 유명한 이런 뜻이죠, 이거. 자, 일단 보니까 호텔 가운데 하나다. 식당 가운데 하나다. 극장 가운데 하나다. 박물관 가운데 하나다. 더 볼게요. situated, 위치되어 있어요. 어디를 따라? 해안가에 promenade. promenade가 되면 이제 그 해변가의 산책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의 산책로를 따라 위치되어져 있는 바로 이 벨몬트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 완벽한 starting point, 출발점 역할을 해줘요. For your coastal getaway. getaway가 vacation하고 비슷한 단어죠. 휴양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의 해안가 휴양에 대한 starting point, 완벽한 starting point 역할을 해줘요. 그죠? 여행의 출발지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In partnership with 누구와 제휴관계를 맺는 데죠. Coastal Holiday Specials라는 이 회사와 제휴관계를 맺어서 이 벨몬트라는 곳은요. is featuring. 자, 빈칸 자리에 적절한 뭔가 부사 계통을 넣으라고 나왔죠. 여러분 근데 is ing는 현재 진행형 시제죠. 현재 진행형 시제와 now는 어마어마하게 어울림이 좋다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그래서 이 벨몬트는 지금 현재 뭐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 An exclusive offer. 독점적인 이러한 offer를 특집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세부 내용을 콜론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세부 내용 나옵니다. 35%의 할인을 즐겨보세요. 모든 룸 가격에서. 여러분 룸 가격에서 할인을 즐겨보래요. 35%. 그럼 벨몬트는 이런 룸을 가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어디겠어요? 예, 호텔이죠. 그리고 호텔에 체류한 다음부터 여행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2개의 무료 티켓을 받게 되실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유명한 커넬 보트 투어에 이 도시에 유명한 운하 보트 투어가 있는데 거기에 무료로 2장의 티켓을 받게 된다. 자, 무료란 말이 뭐예요? complimentary, 그죠? 시험에서 잘 좋아하죠. 자, no better way,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머리나 코브를 탐험하기에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내용상 이 클래식한 우드 베슬 하게 되면 앞에 나왔던 아까 운하 보트 있잖아요. 커넬 보트, 이걸 여기서 아래쪽에서는 고전적인 나무로 된 선박이란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전적인 나무 선박으로부터 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최고다란 말하고 싶으니까 뭐뭐보다라는 말이 여기 앞에 better에 엮어서 비교급 표현으로 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better than 이해하죠? 비교급 짝 개념. 그래서 이 클래식한 나무 보트로부터 그 알아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마리나 코브를 살펴보기에. 자, don't miss this chance.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 2가지 마리나 코브의 아주 멋진 매력물들을 경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In one unforgettable stay. 단 한 번에 잊을 수 없는 체류에서. 여기 머무르게 되면 2가지를 즐길 수 있어요. 그죠? 위쪽에서 뭐였죠? 어마어마한 할인가로 방을 얻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커넬, 그죠? 운하 보트를 타면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마라. 그러면서 138번에 문장 넣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어마어마한 할인가로 그리고 2장의 보트 투어 티켓까지 받는 아주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광고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특가 제공이니까 무한정 제공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 특가는 언제까지 유효하다?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라고 재촉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프로모션은 cannot be combined with, 함께 결합할 수 없어요. 다른 오퍼와, 오케이? 다른 거하고 동시에 혜택 못 받아요. 그리고 based on room availability, 그리고 이 방의 이용 가능성 여부에 기초하게 돼요. 한마디로 방이 있으면 이 혜택 받으시고, 만약에 방이 다 차 있으면 이런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의 이용 가능성에 기반하게 된다. 괜찮죠, 그죠? 좋아,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번 잡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세트. 139, 142번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어떤 페이지가 나왔는데 볼까요? 첫 번째, 웹 주소를 주는 페이지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뭔가 동사도 있고 접사도 있고 다양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접속 부사 문제 같아요.
전체적인 보기가. 자, 보죠. looking for, 찾고 있느냐 이거죠. unforgettable activity for a special occasion. 이런 occasion이 이벤트의 뜻이 있는 거 알죠? 그죠? 행사. 그래서 당신의 특별 행사를 위해서 잊을 수 없는 활동을 찾고 계십니까? 자, consider 뒤에 동명사 많이 오죠. consider ing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라 이거죠. 자, a creative clay pottery workshop. creative clay pottery workshop을 한번 열어보는 것을 고려해 보시죠. 자, 이거 지금 페이지에서 광고하듯이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clay는 점토 있잖아요. 점토. 진흙 같은 거 점토. pottery는 여러분 그 도자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찰흙으로 만드는 도자기 워크숍 행사를 한번 주최해봐라 이겁니다. 자, 우리의 pottery workshop, 저희의 도예 워크숍은요, engaging experiences, 아주 매력적인 경험이 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one of our expert, 우리 전문 ceramicist 하게 되면 도예가를 말해요. 우리의 전문 도예가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을 가이드해 드릴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이 단계별로 뭐함에 있어? 여러분 자신만의 pottery piece, 도예품을 만드는 데 있어 한 단계 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로 안내를 해준대요. 그럼 당연히 이런 일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어디에서? pottery workshop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pottery workshop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받으면서 그 장소에서란 말을 하고 싶어요. 자, 선행명사를 그대로 workshop, pottery workshop을 받으면서 그 장소를 나타내요. 그 pottery workshop에서. 그게 뭐예요? at which죠. 이럴 때 이 위치가 뭐다? pottery workshop을 받는 말이고 이 pottery workshop에서라는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서 at을 쓰는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쓰는 케이스. 얼마 전에 나왔는데 바로 연달아서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이게 최근에 유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 자리에 빈칸에 부사계통을 넣으래요. For instance, 예를 들어 similarly, 유사하게 best of all,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걸 암시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자, 볼까요? 자, 이 빈칸 앞에서 스텝 바이 스텝 가이드를 받는다고 나왔어요. 빈칸 뒤에서는 각각의 게스트께서는요, get to take, 가져가게 됩니다. 집으로 their finished artwork, 본인들이 완성한 예술품, 여기 만든 도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as a unique memento, 아주 독특한 기념품으로서 완성한 그러한 공예품을 가져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완성한 도자기를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 앞에도 좋은 혜택, 빈칸 뒤에도 고객이 직접 그거 가져가실 수 있기까지예요. 또 좋은 혜택. 그럼 뭘 쓰셔야 돼요? 그죠?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best of all 이야기했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집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휘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동사 어휘 문제. 여러분의 워크숍 일정을 잡으시려면 여러분이 선호하는 날짜를 선정하세요. 저희의 부킹 페이지에서. 그리고 반드시 납부 섹션에 완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돈 내달라 이거죠. 당신의 이 예약이 확인이 되고 나면 ceramicist, 아까 배웠죠. 도예가. 도예가가 당신의 행사에 어떤 도예가가 reach out to 이거 하게 되면 이제 연락을 취한다 이거죠. Discuss important details such as patient numbers, participant numbers, 이 참가자의 숫자라든가 아니면 age group, 연령대와 같은 세부 정보를 논의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행사, 바로 그 워크숍 행사에 배정된, 담당한 ceramicist가 연락을 취하는 거죠.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배정된, 업무가 배정된이라고 할 때는 assigned를 쓰는 거죠. 그죠? 업무를 배정받은 ceramicist가 연락을 취한다. 뭐와 관련해서? 참가자 숫자, 그리고 에이지 그룹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빈칸 자리에 적합한 문장을 넣으라고 하네요.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 도자기 행사를 통해서 즐거움도 느껴보고 좀 교육도 받아보고 그 다음에 만든 도자기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가라 이거예요. 그죠? 가져봐라. 그래서 예약을 권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바로 뒤에 문장을 보니까 All you have to do, 당신이 해야 될 모든 일은 to enjoy creative experience with your guest. 여러분의 게스트와 함께 창의적인 경험을 즐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도자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재료라든가 공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창의적인 일을 손님들과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그 말은 모든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나 공예품이 이미 다 준비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140원에 그런 내용을 담은 게 뭘까요? 그렇죠. 요거죠. ceramicist, 이 도예가가 제공합니다. 모든 필수로 요구되는 이 도자기 재료들이 바로 당일날, 그죠? 당일날 바로 필수 도자기 재료들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재료 준비할 필요 없어. 그냥 만들고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이해하겠죠? 요게 딱 들어가면 자연스럽겠죠. 더 좋은 보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자, 이메일 질문이 왔네요. 받는 사람, 보낸 사람, 날짜, 제목은 봐야겠죠? 멤버십 애니버서리라고 해서 멤버십 기념일이 왔나 봐요. 뭔가 기념일이 오면 뭔가 혜택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기념일. 자, 밀러 씨에게. 자, 아래쪽 보니까 처음에 명사 어휘 문제, 두 번째 동사 offer를 바꾸는 문법 문제입니다. 시제가 바뀌어 있는 것 같죠, 전반적으로. 자, 볼게요. 자, 우리의 빈칸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여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보여줄 수 있는 주체 뭘까요? 엄선한 물건, 기록. 예, 우리 기록에 따르면. 그죠? Our records show that. 우리 기록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인다. 좀 의역하면 우리 기록에 따르면. 그죠? 이렇게. feeling, 기분. measurement에 대한 측정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안 되겠습니다. 저희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원더랜드 매직 패스 홀더시네요. 2년 동안 그런 어떤 패스권, 이거 분명히 놀이공원 이름 같죠. 원더랜드 매직 패스권을 2년 동안 가져오셨습니다. Happy Membership Anniversary. 멤버십 그 1주년 기념행사 같은 걸 애니버서리라고 하죠. 그래서 멤버십 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혜택을 주겠죠. 이런 멤버십 오래 가졌던 사람한테. 우리는 바라건대 당신이 즐겨 오셨으면 좋겠네요. 모든 독점적인 perks, 요거 들어가는 단어죠. 특전, 이런 거 특전, 특별한 혜택 같은 거. 이 독점적인 모든 혜택을 여러분의 매직 패스 멤버십의 독점적인 모든 혜택을 2년간 즐겨 오셨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자, anniversary celebration. 이 기념일 행사, 기념일 축하로서 우리는 여기다가 제공한다는 동사를 쓰고 싶었던 거죠. 그죠? 제공한다. 우리는 당신에게 무료 패스트 트랙 패스 업그레이드를 다음번 방문 시에, 이번 달 다음번 방문 시에 업그레이드를 드리고 싶어요. 드릴게요. 이런 말 쓰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이거 다음번 방문에 쓸 수 있도록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너한테 이러한 업그레이드권을 드리겠다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10월 15일이었죠. 그러면 10월 중에 다음번 방문이 있을 거예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그죠? 그 다음번 방문 시에 쓰기 위한 무료 패스트트랙 패스 업그레이드를 당신에게 제공해 드리겠다. 미래의 내용이죠. 미래의 내용이니까 뭘 쓴다? 여기 노골적인 미래 없죠. 그러면 BING 꼴이 뭔가 스케줄에 잡은 미래, 계획된 미래 이런 걸 많이 쓰죠. 현재 진행형도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 이해하죠? 요거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요 문제 조금 불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요걸 잘 모르시면 문제 풀기가 난감하죠. 자, 패스트 트랙 패스 이거 우리나라 에버랜드도 있죠. 그죠? 대기하지 않고 자유이용권 말고 조금 돈을 더 내면 패스트 트랙 패스가 있어서 놀이기구 같은 거 기다리지 않고 우선순위로 탑승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스페셜 오퍼는요. 뭘 포함하느냐? 저 우선 접근권을 포함하잖아요. 뭐에? 모든 라이즈 하게 되면 뭐예요? 탈 것이에요. 놀이기구 탈 것, 쇼라든가 아니면 어트랙션, 매력물에 대해서 우선 접근권을 포함하게 돼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스페셜 다이닝 이벤트 해가지고 특별 저녁 식사 행사 그리고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는 행사 이건 별도라는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통행권을 얻게 되면 업그레이드 통행권을 얻게 되면 이런 것들은 무제한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뭘 쓴다? 예, 뭐뭐는 빼고 뭐뭐는 제외하고 excluding 아시겠죠? excluding 뭐뭐는 빼고 뭐뭐는 제외하고 as much as 하게 되면 뒤에 것만큼 많이 in spite of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however는 그러나의 뜻으로 토익에서는 주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의 뜻의 부사입니다. 이럴 때는. 자, 그래서 문맥상 excluding이 맞다. 그 다음에 simply present this email. 이 이메일을 보여주세요. 그 어떠한 게스트 서비스 데스크에서라도 이러한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근데 다른 대안, 업그레이드 받는 다른 대안이 있는데 그 다른 대안이 뭐다?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디지털 패스를 당연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죠?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그냥 스스로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 봐요. 대신에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뒤에 나오겠죠, 이제. 그죠?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문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래 보니까 뭐가 좋을까요? 그렇죠. 매직 코드를 이용하라 이거예요. 앱에다가. 여기 the 앱 나오죠? the 앱 여기 모바일 앱을 한번 언급하니까 바로 그 앱에다가 이런 말로 앱에다가 더를 붙인 겁니다. 바로 그 앱에 magic2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to activate your upgrade. 당신의 업그레이드를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정답 C번 잡으셔야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reach out 연락을 하십시오.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마법과 같은 기억을 당신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혜택을 누리시기 위해서 이번 달 10월 달 중에 방문하라 이겁니다.
괜찮죠,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신년에 보시는 첫 번째 토익 시험에서 대박이 나실 겁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실수 없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